화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키조개가 제철이라고 하네요. 키조개로 유명한 전라남도 장흥에서 키조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야외 활동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데 야외 활동하다 보면은 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가 상황별로 그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네. 눈높이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참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인성교육과 융합교육으로 교육상까지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잠시 후에 두 분 다 만나보시죠. 자, 첫 소식은 항상 저희가 LTE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오늘 LTE는 장소가 야학이에요. 네. 예, 아직은 야학 열릴 시간이 아니죠. 예,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금 연결해서 그곳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시시각각 첫 순서로는 전시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찰흙이나 점토로 인형을 만들어서 촬영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대구 MBC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 지금 함께 가보시죠. hello. 특유의 감성과 스토리로 꾸준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영국 아드만 스튜디오의 주인공들이 대구의 관람객과 만났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거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드만 이걸 원래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너무 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작품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디지털 세계 속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오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ow about some refreshments, eh, lad? 별난 발명가 월레스와 촉직한 애견 그로밋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Now for a soothing massage. 치즈를 찾아서 달나라로 떠났던 이들이 이번엔 지구 반대편 대구를 찾았는데요. 실제 영화에 사용된 세트까지 총출동해서 설치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So this is the galleon from the film Pirates and Adventure with Scientists. It forms the main part of the exhibition. As you can see, it's very big. It's about 5 meters tall, at least 5 meters long, from top to bottom, front to back. 이번 전시회에선 아드만 스튜디오의 데뷔작부터 최신작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데요. 드로잉과 스케치, 촬영 세트와 클레이 인형까지 전시 작품만 무려 370여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The exhibition as a whole encompasses the whole of Aardman Animations over 40 years and all the different elements of Aardman Animations. 아드만 스튜디오의 역사는 1960년대 영국 남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던 두 소년이 아버지의 사진기를 빌려서 그들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첫 주인공 아드만. 그 이름이 그대로 아드만 스튜디오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공작용 점토의 발견으로 애니메이션의 새 역사를 쓰게 되죠. 클레이로 만든 스톱모션 캐릭터 모프가 탄생하면서 아드만 스튜디오는 화려한 행보를 걷게 됩니다. Come on, Rummy. A bit more, you know. Oh, Pirate Captain, and I'm here for your gold. Gold? This is a plague boat, old man. Looking back, where we are now is miraculous. I mean, it's incredible, frankly. Nobody was making animated feature films virtually except Disney. In fact, we made 6 British animated feature films is astonishing. For me now to be at festivals and wherever and have students and people in their 20s coming up to me saying I was inspired by your work and Aardman is the reason I got into animated films. It's a lovely thing. That's a fantastic thing to be able to do, actually, to come up and dream up those worlds and actually tell stories in them and let people sort of immerse themselves in them. What's to complain about?
그 발자취가 그대로 전시회에 담겼습니다. 수많은 드로잉과 스토리보드, 일일이 손으로 제작한 클레이 인형과 정교한 세트들에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섬세한 작업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드만 스튜디오는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온 스튜디오입니다. 아드만 애니메이터들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1초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그들의 작업량이 총 3초에서 4초 분량이 됩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이 깃든 총 372점의 작품을 본 전시장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된 주말. 애니메이션 전시회인데도 어른 관람객이 많은 건 그 시절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을 찾아서겠죠. 어렸을 때 아드만 애니메이션 좋아했어요. 클레이 아트다 보니까 약간 클레이 아트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약간 차르기 이렇게 되고 막 모양이 흐트러지게 직접 보이고 하는 게 그런 게 좋아서 아드만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좀 설레고 좋아요. 감정 표현도 재밌고 단순하면서도 되게 웃긴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손으로 빚어내는 작은 세상. 아티스트의 숨과 땀이 깃든 작품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아이디어가 클레이 모형으로 탄생하고 영화 스토리로 완성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소품이 고스란히 재현된 촉소 모형들은 보기만 해도 감탄을 불러오는데요. 물론 반대로 거대한 작품도 있죠. 밑에서 도면을 보고 자세하게 돼 있는 걸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되게 크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월레스와 그로미. 엄마 아빠가 소실적 즐겼던 이야기에 아이들도 푹 빠졌습니다. 또 하나 인기는 체험존, 근사하죠? 전시회도 보고 손바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작품이라기보다 저는 드로잉 작업을 해서 보드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작품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걸 알고 보니까 더 재미있고 좀 진짜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지금 약간 일에 찌들었는데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We have lots and lots of other beautiful things that you will not have seen before. And so you really, really have to come and see this exhibition because it won't be coming here again. 영국의 작은 마을 소년들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고 영화 속 작품들이 세계를 돌아 대구를 찾았습니다. 추억을 되새겨주는 아드만 애니메이션전. 따뜻한 클레이 감성의 세계로 기분 좋은 외출 어떠세요? 볼수록 귀여워요. 네, 예. 제가 월레스와 그롬이 정말 좋아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한번 가봤거든요. 예. 근데 제작 과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인사하는 부분인데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말 길게 작업을 해서 이게 하루 종일 찍어도 1초 분량을 만들고 하루 종일 네. 찍어서 1초 분량이 나와요? 1초 분량이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6초, 3, 4초, 5초 이렇게밖에 못 만든대요. 오.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 좀 더 대단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뭐 어떻게 제작하는 과정 아까 전에 막 연습하시더니 또 해야 되나요? 목각 인형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 예. 정말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가 네. 이게 8월 말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예,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뭐 학생들도 많이들 찾고 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찾으시던데 예, 꼭 한번 찾으시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조개의 제왕으로 불리는 키조개에 네.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조개 마을로도 유명한 전라남도 장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일정을 마치고 잠시 들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바쁜 건 감사한 일인데 피로가 너무 쌓인다. 피로가 너무 쌓여. 뭔가 힘이 솟구치는 음식이 먹고 싶은데. 홍어? 아니야, 너무 강해. 갑오징어? 주꾸미?
아니야. 몸에 힘이 확 날 만한 음식 뭐 없나? 이건 키조개? 키조개 관자 빛깔이 너무 좋잖아. 키조개. 그래, 오늘은 키조개 관자. 너로 정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졌다. 그래, 일단 가게를 찾아야 돼. 가게를. 키조개 어디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키조개 되죠? 네네, 이쪽 오세요. 좋습니다. 좋아, 일단 가게 찾는 데는 성공. 역시 키조개는 삼합으로 먼저 먹어야 되나? 부드러운 돼지고기에다가 키조개, 거기에 표고버섯까지. 좋아. 사장님, 여기 주문하겠습니다. 자, 일단 맛을 한번 보자고. 키조개 관자, 돼지고기, 거기다 표고버섯을 같이 익혀서 먹는 이 조합 꽤나 심오하단 말이야. 여태껏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없었다. 장은 키조개 삼합 한번 먹어볼까? 우와, 관자 쫄깃쫄깃한 식감에 육즙까지 조화가. 와, 궁합이 장난이 아니잖아. 내가 이걸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어우. 여러분, 키조개가 제철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양손에 키조개 하나씩 들고 오늘 장흥 키조개 마을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자, 이 쫄깃쫄깃한 키조개 속살 오늘 저도 맛보러 갈 수 있겠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키조개 또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등락만 앞바다에서 배로 다이브들이 가가지고 줄 호수 해가지고 다이브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캐가지고 올려서 갖고 온 거지. 근데 이게 저는 맨날 키조개 얘기만 들었는데 왜 키조개라 그러는 거예요? 요것이 딱 키같이 생겼잖아. 자네 어려서 오줌 싸면 엄마가 머리에 씌워갖고 딱 그 키 아니야? 그 머리에 쓰고 그 돌아다니는 그 키? 그렇지. 그래가지고 키조개구나. 그렇지. 근데 제가 또 키조개 들어보면 장흥 키조개가 그렇게 유명하던데 장흥 키조개가 특별히 더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 있지. 어떤 거? 등락만 뻘. 등락만 뻘이 좋아서. 뻘이 좋아서 키조개가 최고지. 워낙 좋은 거 먹고 자라니까 맛이 특히 더 좋은 거네요. 그렇지. 그렇구나. 아유, 오늘 저도 좀 일 열심히 하면 좀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일을 많이 해야 하나라도 주지. 담백한 맛과 함께 바다의 봄을 전해주는 키조개. 11월부터 채취를 시작하는 키조개는 이듬해 4월부터 5월까지 가장 맛이 좋은 제철을 맞이하는데요. 이맘때 열리는 장흥 키조개 축제에선 맛있는 키조개를 먹기 위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요. 고생은 했지만 역시 관자 맛 만족. 대만족이야. 저건 뭐야? 메뉴에 있는 음식인가? 거기다 소고기잖아. 사장님, 네. 혹시 저 옆쪽에서 먹고 있는 건 뭔가요? 저거는 키조개와 네. 한우 샤브샤브예요. 그럼 저것도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복해볼 음식은 키조개 샤브샤브. 재료를 역시 너무 안 익히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인생도 타이밍이지만 육수에서 이 키조개 건져내는 것도 타이밍. 어우, 좋아. 너무 부드러운 맛이야. 이번엔 관자만 한번 먹어볼까? 초장을 찍어서. 잠깐만,
우와! 키조개 단독으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 역시 장흥 키조개 보통이 아니라니까. 어머니 저기 키조개 열심히 달랐는데 이거 키조개 좀 까서 주실 거예요, 어머니 저? 네, 얼른 까짓거 이렇게 배워봐. 안으로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쑥 밀어요, 밀어. 밀으면은 이렇게 벌려지죠. 그러면 이쪽은 또 이쪽으로 쑥 밀으면은 잘 까지죠. 와, 진짜 크네요. 엄청 크죠. 요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부위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꼭지. 꼭지. 예, 쭉 나온 콩가리 거. 나온 거. 그다음에 이거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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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날개하고 네. 이거는 저또 알. 와. 알이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썰어갖고 한번 잡숴보면은 진짜 맛있어요. 키조개 하나 까면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네. 꽉 찬 속살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조개의 제왕 키조개. 커다란 크기만큼이나 쫄깃한 식감이 일품으로 관자는 물론 날개, 꼭지까지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까기는 힘들지만요. 힘들죠? 와,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거 힘든 직업이야.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다 잊혀지는 감동적인 맛. 담백함에다가 쫄깃함까지 일품인 이 키조개. 뜨거운 불 위에서 익어가는 이 향기만으로도 입안에서 침이. 우와. 이건 뭔가요, 두 개는? 아, 탕수육.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인데 거기다 키조개 탕수육이라고? 우와! 어떻게 이런 맛이? 이건 하나 더 먹어봐야겠어. 이번엔 키조개 관자 스테이크. 자, 먹기 좋게 잘라서 입으로 직행. 그렇지. 아, 달라. 너무 부드러워. 키조개 바다 그 자체. 이 맛을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한 거지. 아, 이만하면 오늘 하루 훌륭했어. 좋아. 아름다운 마무리였다.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키조개 역시 좋은 선택이었어. 내 뱃속에서 박수갈채가 나오는 느낌이야. 키조개 또 먹으러 와야지. 이거 정세현 아나운서 되게 네. 맛있게 먹네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돼지고기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너무 맛있게 이렇게 자기만 혼자 많이 먹었네. 그러니까요. 4, 5월경이 키조개가 제일 맛있는 철이라네요. 지금. 네. 지금 바로 지금. 키조개 맛보러 전라도 장흥까지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고 그 누구보다 하루를 뜨겁게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김영 리포터가 대구의 한 야간 학교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수업이 시작됐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전해주시죠. 상황 어떻습니까? 생생한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저는 땀을 뻘뻘 흘렸는데요. 이곳은요, 더 뜨거운 곳입니다. 그 날씨, 바깥 날씨는 시원하겠지만 이 안에 열기는 대단한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고요? 내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맞이해서 제가 의미 있는 곳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3일 야간학교입니다. 감산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벌써 수업이 시작됐어요. 벌써 선생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야, 학교열 뜨겁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뜨겁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좀 한번 다른 교실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는데, 와, 여기에 시도, 동시도 적어놓고 많이 했는데 배우지 못해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까막눈 이러면서 조금 아픈 이야기도 하시는데, 오, 여기 웬 젊은 선생님인데 제가 좀 무례하지만 조금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이세요, 선생님이세요? 학생이자 여기선 선생님입니다.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일 야간학교의 신임교사로 이제 막 발령받은 신임교사 박배근이라고 합니다. 박배근 선생님. 네. 방금 발령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선생님 하신 지가? 이제 발령받고 2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2주째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자기소개하기 때 낮에는 학생이고 밤에는 선생님인데 낮에 그럼 무슨 학생? 지금 경북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 네. 낮에는 학생이신 분, 저녁에는 교사신 분. 네, 맞습니다. 어느 게 편해요? 솔직히 학생이 편합니다. 학생이 편한데 보람은? 교사가 훨씬 더. 네. 그렇군요.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저는 지금 성인 문해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 가르치고 있고. 네.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간학교 선생님을 하겠다는 계기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할머니가 복지관에 다니셨는데 네. 거기서 한글을 배우고 오시면은 네. 제가 또 보충학습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네. 조금 더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랑 네네. 더 같이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학생 신분으로서는 성적이 좋은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배우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은 성적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박배는 선생님 괜찮나요? 예. 아유, 그렇군요. 괜찮다고 합니다. 인기 좋겠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실례되지만 나이는? 25입니다. 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수업 방해 나갈게요. 아이고, 빨리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나가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수업 잘하세요. 야, 정말 뜨거운 열기입니다. 야, 교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이 안쪽에도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칠판에 역사가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문가 계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밖에서 이렇게 얼성얼성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딱 봐도 알겠는데 제일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일 야간학교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세요? 예, 김대희입니다. 막내라 하시면은 보통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닌가, 뭐 재단 이사장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심부름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시군요. 좀 여기 교사님도 같이 있는데 원래 여기 교사분이 총 몇 분 계시죠? 현직으로 계신 분이? 우리가 20분 20명이 있고 예.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있나요? 학생들은 한 30명 내외. 30명 내외로 예, 예. 있고요. 출석률은 좋은가요? 출석률이 한 90% 정도. 90%. 예, 예. 다들 또 직장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예, 예. 뭐 본의 아니게 예. 결석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수업 시간 좀 빠지지 말라고 이게 한 단원을 빠짐으로 해가지고 네. 다음 단원 연결이 안 돼가 다음에 하면 공부하는데 좀 헤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군요. 예. 회출이 되십니까? 회초는 안 해도 우리 교무부장님이 공기를 좀 잡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3일 야간학교는 이게 생기신 지가 만들어진 게 학교가 만들어진 역사가 한 10년 정도 되시나요? 이제 3년 되면 50년입니다. 만 100년 되는 해입니다. 3년이 되면 50년이 된단 말입니까? 예. 그럼 선생님은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72년 5월 20일 날 개교했는데 네네. 그럴 때 자원봉사 교사로 왔다가 네. 그다음 뭐 각 과장직 역할을 하다가 하다가. 교감에 하다가 오. 또 맡을부려서 교장까지 지금. 그럼 교장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교장 역할을? 한 35년 정도. 장기 찍고 나오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네. 가장 보람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보람이 되나요? 하여튼 여기 우리 그 학습자들 졸업해가지고 네. 대학교 진학하고 또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해줄 때 네. 그게 가장 보람되고 좋습니다. 가장 보람되고. 예.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 때는 중도 탈락해서 좀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3번 정도 왔다 3번 다 탈락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검정고시를. 검정고시 탈락보다도 중간에서 학업을 중도를 해요. 그렇군요. 우리는 들어오면은 하여튼 검정고시는 100% 합격시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수업료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료를 좀 공개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오려면 수업료를 얼마큼 내야 됩니까? 우리 관리비가 많이들 아주 많이 받습니다. 얼마큼 받습니까? 우리 학습자들 성의로 네, 성의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예요? 예. 열심히 나오는 성의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으로 선생님들이 자원봉사하면서도 야. 또 남한테 하는 봉사로 월 5,000원씩 한 숙사를 내고 또 여기에 우리 일반 봉사자들이 또 연 한 100만 원 정도 봉사를 해주고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한 1,000만 원 내외 하고 뭐 나머지는 제가 좀 보태고 모자리면은 배정생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셔가지고 폐지 죽고 하셔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막노동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예, 교장선생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또 다른 분들 일단 만나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저 배운 반에서 문해 수업. 문해 수업이 뭡니까? 자음이랑 모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아부터 이 이런 것도 다 하고 무서운 선생님이세요? 착한 선생님이세요? 저 호랑이. 호랑이 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호랑이 쌤은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여기도 선생님이세요?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이세요? 네. 그럼 수업 들어야죠.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저 오늘 내일이 스승의 날이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졸업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으니까 이제 사회인 직장 다니시는 거군요? 아니요, 지금 학생이거든요. 또 학생? 무슨 학생이신데? 다른 야간학교 옮겼구나. 아닙니다. 저 수성대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럼 3일학교를 졸업한 후에 수성대학교를 지나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배우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말 평소에 하세요? 아니, 못하죠? 예. 이번에 카메라 보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제가 수성대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앞으로 꿈도 제가 꿈대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교무부장님입니다. 교무부장님 하신 지 얼마큼 됐어요? 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한 50? 거기서 조금 적은 30.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였어요? 20살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쭉 해오신 거군요. 네. 제일 기억나는 학생이 있다면서 한 명? 아무래도 중간에 저도 탈락하신 학생분들이 가장 안타깝군요. 가장 많이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이번에 나왔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평소에 못다한 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불만 있으면 한마디 딱 하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술, 담배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런 곳도 있다고 지원, 봉사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곳에 공부를 하러 오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배움에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 카메라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자랑하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학교 자랑! 자랑보다도 우리는 한글 모르는 한글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는 종합학교입니다. 지금도 배움이 좀 모자란 분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학교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학교는 우리가 보장하고 또 여러분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 수 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3일학교의 야간학교는요, 그 어느 어두운 밤, 낮보다 밝은 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울 분들은 꼭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기였습니다. 와, 진짜 공부 잘 가르치고. 낮보다 밝은 밤을 만들고 네. 있는 3일 야간 학교였습니다. 저 시간에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고 또 바쁜 시간 또 할애해서 저기 와서 교사 역할을 또 수행하는 분들의 그 열의도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3일 야간 학교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번호가 안내가 되나요? 좀 해주시죠. 053-562국에 1953번. 이곳으로 꼭 안 다니시더라도요. 이렇게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궁금한 점 한번 또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과 함께 어우러진 그 게이트 볼장의 풍경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야외 활동할 때 응급 상황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과 여름,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싱그러운 계절 5월, 산으로 바다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죠. 거기가 안 된다면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날씨. 놀러 갈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많은 요즘. 여러분은 어떤 야외 활동 즐기세요? 예,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는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 많이 알고 계세요? 글쎄요. 사고 나면은 너무 당황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야외 활동 응급 상황 첫 번째, 벌, 뱀, 진드기. 아유, 이런 날에 그냥 산에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산 아니면 어때? 지천에 널린 게 꽃인데. 아우, 예뻐라. 아우, 세상에. 아이고, 뭐야, 벌!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벌 때문에. 어머, 세상에, 좀 주고 살려! 아야야야! 어머, 너 따라오는 거 아니지? 어머, 잘 만났네. 벌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여기 닦아고 쓰였지 뭐예요. 저 좀 병원이나 약국에 좀 내려주세요. 진정하시고요. 벌이 휘셨군요. 자, 지갑에서 카드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구급상자도 아니고 카드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떠시게요? 네, 이 카드를 이용해서 벌침을 이런 식으로 밀어내주면 침이 쏙 빠집니다. 어머! 쉽게 빠지네요. 손으로 뽑히지 않는 벌침은 카드로 밀어내주세요. 그 후엔 벌침이 제거됐으니까 생수를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합니다. 밴드까지 붙여주면 응급처치 끝. 구급상자를 늘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런 방법 하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간단한 응급처치는 끝났어요. 근데 조금 지켜보고 그 두드러기라든지 뭐 가려움증이 생기면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텐트 하나 치는 것도 그냥 일이네. 잠깐 허리 좀 펴고. 아이고. 저게 뭐야? 뱀이다! 어머, 내 다리. 내 다리. 어머, 세상에. 그럴 때는 독이 못 올라오게 콩콩 뛰는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콩콩 뛰면 독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선생님! 뱀독은 그 몸에 들어오면 그 림프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 림프관은 압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사지나 이런 부분을 손상 부위를 움직이게 되면 그 림프액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손상 부위보다 약간 위쪽을 압박붕대 같은 거로 가볍게 묶어주시면 뱀독의 이동을 거의 완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를 움직이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뱀, 특히 독사에 물렸을 땐 독이 퍼지면서 피부색이 변하는데요. 이럴 땐 움직여도 독을 빨아내서도 안 됩니다.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후에 구급차를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벌과 뱀에 이어 요즘 야외 활동의 가장 큰 적으로 떠오른 또 다른 해충이 있죠. 바로 진드기인데요. 진드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진드기가 서식하는 곳을 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가게 된다면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복장을 가야 되는 게 좋고요. 외출 후에 집에 들어오실 때는 옷을 털어서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것을 떨고 내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 응급 상황 두 번째, 찰과상. 아유, 누굴 닮아 저렇게 운동신경이 좋아. 그것도 날 닮았어요. 아이고, 그렇지. 보조바퀴 뜨고도 잘하더니. 아이고, 세상에. 내리막길로 내려가려고 도전! 잘해보는 거다. 조금 조심해서. 어머, 비틀거리면 안 되는데. 어머! 수진아! 어머, 세상에. 자전거 타다가 그냥 이마를 이렇게 손도 못 대게 해요. 어쩌면 좋아요. 자,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넘어진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먼저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깨끗한 물을 이용하셔야 해요. 야외 내과나 시냇물은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지금 출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소음수건을 이용하여서 상처 부위에 직접 갖다 대서 압박을 하면서 지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깨끗한 소금수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자, 여기에서 이 라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라이터요? 네.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될 수 있으니 상처 부위를 닿는 손수건 부위를 라이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터로 간단히 수건을 소독한 후에 상처 부위를 지혈하면서 상태를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급한데 물때를 붓고 손수건 누르고 할 거 없이 젖은 수건으로 그냥 대면 안 돼? 네, 젖은 수건을 사용해서 상처 부위에 대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을 사용하는 건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야외 활동 응급 상황 세 번째, 심정지. 괜찮으세요? 어머, 괜찮으신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그래 여기쯤을 이렇게 누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고 이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건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망설이실 시간이 어딨어요? 아니 지금 근데 입을 가져다 대기가 좀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입을 대지 않고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통해서도요. 환자를 얼마든지 소생시키실 수 있으세요. 가슴뼈를 보시고 절반 아랫부분에 그리고 깍지를 끼셔서 팔꿈치를 곧게 펴시고 깊게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호흡하실 때 기존에는 멈추셨는데 멈추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세요.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 없이 말 그대로 가슴만 압박하는 기술입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가슴을 5cm 정도 압박해줍니다. 어머 세상에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가슴 압박술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하실 줄 모르는 또 잘 배우지 못한 일반인들은요. 기도 개방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도 하고요. 호흡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환자의 입에 다가가서 입을 대려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환자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호흡을 하지 않으시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환자를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야 가슴 압박 소생술 꼭 배워둬야겠네요. 야외 활동 응급 상황 네 번째, 물놀이 사고. 올해도 작년만큼 아니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잖아요. 수영장은 물론이고 바다며 계곡이며 여기저기 물놀이 하러 많이들 가실 텐데요. 매해 들려오는 물놀이 사고 소식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말이죠. 일단 물도 두렵지만 물에 뜨지도 못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오늘은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 사고에 안전하고 쉽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놀이 중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어머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 물에도 못 들어가는데 아이 누가 안 계세요? 어머 누가 안 계세요? 어머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나라도 들어가겠다 하나 둘 셋 수진 씨 안 됩니다. 안 된다니요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계신데요. 수진 씨가 지금 들어가면은 더 큰 2차 사고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럴 때는 수진 씨가 먹으려는 과자 봉지면 충분합니다. 과자 봉지요? 네. 솔직히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과자 봉지 속에는 질소가 들어가 있어서 부력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자 봉지가 없으면 우리가 물놀이를 갈 때 가는 아이스박스, 또 피트병, 돗자리. 물에 뜨는 물건이면 뭐든 좋습니다. 물놀이 하다 마시려고 들고 갔던 음료수병에 깔고 앉아있던 돗자리까지 일단 제대로 조준, 받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어머 살았어. 감사해요. 살았어요. 아니 근데요 반가운 것도 잠시 지금처럼 돗자리도 과자 봉지도 페트병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수영법이 있잖아요. 아이 참네 헤엄을 못 친다니까요. 네, 생존수영법은요 헤엄을 빨리 치는 능력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스스로 물속에서 버티는 수영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생존 수영. 요즘은 초등학생들 필수 과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생존 수영 자세. 이렇게 팔로 다리를 끌어안고 몸을 물 위로 띄우는 새우등 뜨기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해파리 뜨기인데요. 해파리 뜨기는 새우등 뜨기랑 비슷한데요. 물속에서 팔과 다리를 축 늘어뜨려서 숨을 참는 동작을 연속으로 하시고요. 호흡이 차시면 고개를 잠시 들어 올렸다가 숨을 들어 마시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동작을 연속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
물 위에 그대로 둥둥 누워뜨는 일명 누워뜨기인데요. 물에 몸을 맡기고 침착하게 릴렉스. 여러분도 다들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물 무섭지 않아요. 지푸라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생존 수영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생존 수영을 하시면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네, 이렇게 침착하게 표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침착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눈으로 또 이론을 배웠는데 혹시나 모를 사고에 미리 대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이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성교육, 융합교육으로 교육상을 받으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네. 화면으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에겐 셜리반, 맹자에겐 공자, 플라톤에겐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지역의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보자. 대구 수성구의 중학교. 이곳에 한 교육재단의 교육상을 수상한 특별한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선생님을 찾아간 곳은 한창 수업 중인 교실. 이분이 바로 주인공 김익수 교감. 그는 지난 3월에 열린 제29회 남강교육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남강교육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교육활동에 큰 공적을 남긴 남강 이승훈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1년 제정되었다. 제 교육과 이 깐을 잘 믿고 따라주고 제 학급살이를 잘 이해해주고 호응해주고 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고 그때 저 이 시상식에 제자들이 몇 명 있다 왔어요. 와서 축하해줘서 더 기분이 좋았고 그랬습니다. 27년간의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김익수 교감은 행복한 학급 구현을 목표로 학생들과 함께 학급 헌장과 반가 만들기 그리고 학급 문집과 모둠 일기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저 교직 생활 담임 18년 했는데 고3 담임을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생일 잔치하고 모둠 일기 쓰고 다양한 학급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그 우수 진학 교사 표창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을 함양하는 거와 애들 학업 성적과 같이 비례한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활동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행복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담임이 마음에 들어서라도 학교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대하고 격이 없이 다가가기에 학생들도 교감 선생님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감사합니다. 요즘도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김익수 교감. 교가 활동 외에도 대구 지역 교직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봉사단을 조직해 사제 동행 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빨리 오너 박수. 머리인데 무슨 머리? 포켓머니. 재밌고 상냥하고 웃기고요. 되게 잘생기고 수업을 되게 재밌고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저희 수준에 맞게 재밌게 해주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위해 오늘도 김익수 교감은 교육 현장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저는 교사의 땡땡은 교사의 책무다 이런 그 퀴즈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거기 땡땡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행복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원들이 좀 더 행복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을 관리자로서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에 대해 물어봤다. 우리 선생님은요 눈높이 교육의 대가이십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해요. 여학생들이 자랑하는 오늘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학교 수리과학 부장 김상중 선생님.
지난 제29회 남강 교육상에서 남강 이승문 선생의 교육 이념인 사랑, 정성, 공경중, 사랑인 애상을 수상한 김상중 교사. 다각적인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핵심 역량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융합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한 교과목이 아니고 여러 교과목이 한 목에 그 내용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이걸 예를 들면 뉴스 기사를 읽고 이걸 글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거기에는 미술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서 국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라는 내용 자체는 과학에 해당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중 교사는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 과학을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 연구를 해왔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이런 NI 수업을 한다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교과서 내용과 가장 근접한 뉴스 기사를 평상시에 학교에 남아서 찾아서 어떻게 이걸 교과서 내용과 이걸 더 확장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찾아서 애들에게 알기 쉽게 그래서 보다 넓은 상식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현장 교육. 그래서 김상중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늘 활기차고 다채롭다. 독버섯이라고 그림을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 독버섯은 겉보기에는 예쁜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몸에 안 좋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독버섯이라고 했어요. 비만인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잘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이라고 하면은 교과서를 펼치고 그냥 이렇게 줄만 긋고 글만 공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니까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랑 유대감을 되게 형성을 잘 해주시고요. 뉴스 기사 활용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제가 나중에 전공할 분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약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이렇게 수업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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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두 선생님처럼 학생을 위한 눈높이 수업으로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은 게 아닐까? 하늘처럼 높다는 스승의 은혜,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뭐 참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뭐 이 두 분만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요. 주위에 계시는 은사님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승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께 오랜만에 한번 연락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